거기 가면 IY 시청자 여러분,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 거기 가면 IYS가 85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45번째 나라로 아프리카의 민주콩고, 전에는 자이레라고 했죠. 자이레, 민주콩고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수도는 킨샤사입니다. 면적은 240만 제곱킬로미터, 아주 큰 나라죠. 인구는 1억 명입니다. 먼저 민주콩고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하여 적도가 관통하며 한반도의 11배, 남북한이죠. 한반도의 11배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강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구리, 주석, 코발트, 다이아몬드 등 광물 자원과 수자원 최대의 열대우림이 있는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벨기에로부터 1960년에 독립했지요. 중앙에 있는 콩고 분지, 중앙분지라고 그러는데요. 콩고 분지가 전 국토의 60%며 동남쪽으로 동아프리카 지그대의 고원지대가 펼쳐집니다. 콩고강은 길이가 4,700km이며 수력 발전이 아주 큰 강입니다. 수량이 아마존강에 이어 세계 2위죠. 종족 분쟁과 동부지역의 내전으로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지만은 최근 동부지역 사태가 안정되고 있어서 국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고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등 우리나라를 코이카를 통해서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매우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코이카 지역사무소가 설치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국기의 청색은 평화, 적색은 순국선열의 피, 황색은 풍요, 황색별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국장 중앙에 표공의 머리가 있는데요. 용맹을 상징하죠. 왼쪽에는 상하, 평화입니다. 오른쪽은 창이 있고 아래에 불어로 정의, 평화, 노동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또 실온을 하는 세계 여행에서 민주콩고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자원부국 콩고 민주공화국이요. 콩고강 길고 길어 만이천리 흐르고 콩고 우림 휘감고 대서양에 이른다. 선열의 핏땀 위에 독립을 쟁취했네. 자유평화 얻었네. 금세기 21세기 통분해전 애달프다 사백만화 하늘이 놓였는가 폭발하는 리라강고 아무라지라 화산이여 내 손으로 가꾸리라 나라의 풍요를 내 손으로 이루리라 빛나는 미래를 뭉치자 콩고이나 너와 나는 하나다. 극동의 빛을 보자 근면 자조 협동 위에 세계평화, 생명평화, 공경으로 건설하는 너와 나의 지구촌. 외쳐라 정의, 평화, 의리를 위해 일하라 풍요 땅 후손을 위해 부르자 두부 콩글레즈 콩고 민주공화국 만세 만세 만만세 콩고 민주공화국. 1880년대 초에 헨리 스탠리를 통해서 벨기에의 직할 식민지 성격의 콩고 자유국이 되었습니다. 벨기에의 그 레오폴 2세에 의한 무자비한 착취와 탄압으로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죠. 1966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여 조세프 카사 부부가 대통령이 되었고 파트리스 루밤바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독립 직후 여러 번의 정변을 맞고 1965년에 모부투 세세 세코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 나라 이름을 자이르라고 고쳤죠. 콩고를 자이르라고 고쳤습니다. 자이르 기억나시죠? 모부투 대통령은 32년간 장기 통치하였죠. 장기 집권으로 해서 부패, 인권 침해, 국가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제1차 콩고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전에서 게릴라 출신인 로랑 데질의 카빌라가 1997년에 모부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해서 나라 이름을 다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카빌라 정권 집권 직후에는 제2차 콩고 전쟁이 발발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그 내전 동안 무려 4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001년 1월 카빌라는 경호원에 암살당했고 그의 아들 조세프 카빌라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죠. 2003년 제2차 콩고 내전 중지된 후 2006년 2월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조세프 카빌라가 재선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에 실시된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치세 케디가 당선되고 2019년 1월 25일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죠. DR 콩고는 아프리카 중앙 서부 지대에 있으며 적도가 중앙을 관통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서유럽과 남유럽 전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반도의 11배, 한국의 24배입니다. 평균 강우량은 2000m에 이르며 아마존강 다음으로 큰 열대우림이 존재하지요.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만나지요. 남쪽과 남서지방은 사바다지대와 함께 평원지대가 펼쳐집니다. 북쪽에는 목초지대가 있고 동쪽 끝으로 가면 빙하가 있는 산도 있습니다. 2002년 1월 12일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하여 큰 피해를 입었죠. 용암이 고마시로 흘러들어 45명이 죽고 12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죠. 폭발 6개월 후에 그 옆에 있는 니아무라지라 화산이 터지고 2006년에 한 번 또 터졌죠. 또 최근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이죠. 2021년 6월 1일에도 크게 폭발하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한 세 번째 출장국가 DR 콩고였는데요. 그때 이름은 자이르였습니다. 자이르. 모부투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때죠. 당시 모부투 대통령은 집권 30년을 맞은 독재자로 인권 유린 때문에 서방 세계의 따돌림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콩고 민주공화국 자이르는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독립 이후로 아프리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영토의 크기, 풍부한 강물 자원, 그리고 전략적 위치라는 이유 때문에 세계 최빈국의 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출장에 당시 자이르 DR 콩고를 찾아간 것이죠. 킨사사에 제가 도착하니 당시 그 정동일 대사님이 공항에 직접 출정을 나오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호텔에 머물 수 없다고 하면서 저를 대사관자에 3박 4일 동안 머물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정동일 대사는 실제로 그 1년 뒤에 콩고 내전으로 대사관 그 관저마저도 폭동에 휩싸여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호텔로 피신하고 그 호텔에서도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뒤에 구사일생으로 이웃나라 콩고로 피신하여 가지고 생환되었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냥 전면기사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이르는 그 내전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모부투 정권은 드디어 무너지고 1997년에 국호를 본래 이름인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저는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정대사와 함께 전통 시장과 자이르 강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열대 과일과 보잘것없는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솔체들이 좋아서인지 나무 조각품은 상당히 수준이 있어 보여서 저 몇 개 샀습니다. 자이르 강변에는 강물이 질펀하게 아주 풍부하게 흐르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삶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근데 거기는 북한 대사관도 있었습니다. 킨사사 도착 다다음날 저는 정동일 대사와 함께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였죠. 저는 코이카의 그 창립 경위와 그 정신 그리고 우리의 협력 방향을 장관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식 수준 향상, 생활 방식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우리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떠난 뒤에 여러 사업 제안이 들어왔지만은 그 내전으로 정정이 불안해서 코이카는 대대적인 사업을 못하고 공무원 연수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와 외교부의 우전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쳤죠. 드디어 2012년에 코이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사무소가 설립되어 이제는 여러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그 새마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 콩고 교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싸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떠난 이후에 당시 1997년도에 보도된 우리나라 신문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9일 아프리카 자이르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내전을 피해 콩고를 탈출한 정동일 대사와 공관 직원 3명은 자이르로 돌아가기 하루 전 발생한 콩고 내전에 휘말려 목숨을 건 탈출을 벌여야 했다. 비교적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묵은 특급 호텔에 베이로 총알이 휙 날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구사 일생으로 이 길을 간신히 넘겼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사람들, 그 말은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을까. 내전에 휩싸인 콩고를 기적적으로 탈출해 가봉 후 수도 리브르빌 국제공항에 도착한 6월 11일, 지난 한 달을 생각해보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보다도 우리는 더 운이 나빴습니다. 운 좋게 반군을 피해 우리가 도착한 곳은 대통령 경호대가 호유하고 있던 12층짜리 소피텔 호텔이었다. 외국인 500여 명이 묵고 있었다. 6월 7일 12시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우리들의 베이로 총알이 날아왔다. 호텔 북쪽을 점령한 반군들이 쓴 총탄이었다. 벽을 막고 튀어나온 유탄은 송영사호 서류에 구멍을 뿡뿡 내었다. 정동일 대사와 우리 셋은 놀라서 몸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만약 그 순간 우리가 몸을 움직였더라면 이미 제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총성이 뜸해지자 호텔 지하실로 대피했다. 이곳에서 일본 관광객 8명도 만났다. 프랑스군은 6월 10일 외국인 대피 작전을 진행하여 우리 3명은 미니버스에 태워진 채로 오후쯤 프랑스 대사관제로 옮겨졌다. 이곳에는 현지에서 사진을 하는 우리 교민 황선관 씨 등 한국인 3명이 미리 대피해 있었다. 이곳에도 총탄과 박격포를 주고받는 공방전이 계속됐다. 6월 11일 오전 프랑스 의인부대의 수송기가 도착했다. C-130 수송기에 무려 90여 명이 짐짝처럼 쑤여 넣어졌다. 반군들의 사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수송기가 이륙했다. 수송기는 지옥 같았던 콩고 상공을 통과한 뒤 이웃나라 가봉 수도 리브르빌에 도착했다. 우리는 드디어 살아난 것이다. 가봉을 떠나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 이런 아픈 소식을 전하지 못한 송영사는 서울로 간다고 집으로 드디어 전화를 하자 아내가 아니 무슨 일로 오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바람에 기내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했다. 우리는 살았다. 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아프리카의 대국, 자원 부국, 이제 내전이 종식되어 한창 민주화와 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 콩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이카에 있어서 지금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6번째 나라로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